판의 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10여 개의 판 지도에서의 위치를 외웠다는 가정하에 발산형 경계 보겠습니다. 자, 발산형 경계는 판과 판이 멀어져야 돼요. 멀어진다는 것은 좀 잡아당긴다라고 해서 장력이 작용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만들어져요. 생각해보면 뭔가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뱅그르르 돌면서 멀어질 수가 있겠죠. 자, 보존형 경계는 무엇인가? 하나는 왼쪽으로 가면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뜻하고 멘틀 상승 하강이 없거든요. 그래서 판에 생성 소멸이 없어서 이름에서 느껴지는 보존형 경계입니다. 그리고 판과 판이 가까이 이렇게 모여든다라고 하면 수렴형 경계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수렴된 이후를 생각해 보면 돼요. 모이면 이렇게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판과 판이 가까워진다. 둘 중 하나가 만약에 밀도가 커서 무거워서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소멸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런 판에 경계들이 있고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판의 경계를 학습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발산형 경계 중에서 첫 번째, 해양판이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그마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살짝 전체적으로 지형을 보면 솟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바다니까 솟아있는 그 곳을 해령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솟아있는 곳을 해령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니까 이렇게 찢어지면서 요렇게 네. 마그마가 막 여기서 분출이 되겠죠, 가운데서. 그래서 솟아오른 전체는 해령이지만 이 부분은 뜨거운 골짜기다라고 해서 열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막 만들어지고 그럼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당연히 마그마가 분출될 때는 선생님이 땅이 흔들린다라고 했죠. 지진이 일어나는데 얕은 지진,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요. 마그마가 상승했으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해양판만 이렇게 발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대륙판도 지속적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러면 열곡이 있는데 열곡이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열곡이 있는 지대다라고 해서 열곡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잡아당겨서 생긴 단층은 정단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층 얘기는 학교에서 변환 단층만 배웠다면 자, 정단층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해양판이 발산하면 해령이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지형은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다. 대륙판이 발산하면 열곡대가 만들어진다. 대표적으로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다. 입니다. 자, 그럼 보존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 만약에 여기가 해령이에요. 해령은 양쪽으로 발산하는 거 맞죠? 이걸 항공샷으로 본 겁니다. 자, 근데 지구는 둥글고 판들이 전부 상대 속도가 다르다 보니 축이 어긋날 수 있거든요. 여기가 해령이야. 양쪽으로 발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서 상관이 없어요. 여기도 오른쪽으로 가서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빗금치는 부분은 위에 있는 판은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에 있는 판은 왼쪽으로 가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경계를 우리는 보존형 경계라고 부르고 이 노란색 빗금친 구간을 변환단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변환단층.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데 뭐 화산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진만 일어나게 됩니다. 얕은 지진, 전발 지진만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지형으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여기가 태평양이라고 했을 때 위에 세모가 북아메리카
판이라고 했죠. 북아메리카판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게 되고 왼쪽의 태평양판은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구간이 변환 단층이고 보존형 경계이며 찬발 지진만 일어나는데 이 곳을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렴형 경계는 좀 복잡한데요. 특히 우리나라 주변부가 중요해서 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수렴형은 일단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양판이 가고 여기는 또 해양판이 있네요. 그럼 해양판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 궁금할 수 있는데 둘 중 더 무거운 것이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금은 그림이 작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해양판이 있으면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깊은 곳이 만들어지게 돼요. 깊은 곳. 자, 그래서 밀도가 큰 판이 섭입하게 되면서 수심이 갑자기 좁고 깊은 곳이 생기는데 여기는 해령 반대 해구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만나는 곳이에요. 해양판이 생성되는 곳이 해령이라면 해양판이 소멸하는 곳이 해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서 마그마가 분출하게 되거든요. 그때 생기는 거는 마그마 섬이다, 뜨거운 섬이다 해서 열도라고 불러주게 되고 얘도 항공샷으로 보게 된다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된다면 화산섬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구를 따라서 분포하게 되거든요. 부채꼴에 호의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호상열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냐라고 했을 때 해구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마그마섬, 호상열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해양판이 대륙판과 만나면 당연히 해양판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해구가 만들어지고 대륙판이 만약에 이렇게 살짝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밀어 올려서 솟아오른다면 스콕산맥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지형이라서 별표를 칠게요. 자, 그리고 대륙과 대륙이 만나게 되면 서로 밀려서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스콕산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 같은 스콕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형에서 볼 수 있는 지각 변동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마그마가 분출했죠. 자, 마그마가 분출하는 거는 화산 활동인데 스콕 산맥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너무 높아서 화산이 뚫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모두 일어납니다. 수렴형 경계에서는 신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구 근처에서. 그리고 밀어서 생기는 단층은 역단층이에요. 아까 당기는 게 정단층이었고 스쳐 지나가는 게 변환 단층이었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울 게 제일 많은 수렴형 경계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에서 나중에 찾아볼게요. 페루, 칠레 해구가 어디인지, 안데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어디인지, 마리아나 해구가 어디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생기는 해양판이 소멸하는 이 깊은 골짜기가 해구고 해구는 수심이 6,000m 이상일 때 해구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밀어 올려서 두꺼운 대륙판이 안 그래도 더 밀려 올라간 대규모의 거대한 산맥이 스콕 산맥이다. 스콕 산맥에서는 화산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여기 정리해 볼까요? 마그마가 솟아올랐다. 솟아올라서 약간 해양판이 위로 올라온 곳은 해령이다. 여기에서 해양판이 생성돼서 가다가 이제 어떤 판 밑으로 소멸하게 되면 소멸하는 곳이 해구다. 마그마가 솟아오른다면 여기에 쭉 화산섬이 나열되고 호상열도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 어긋난다면 거기는 그 사이는 변환단층이다.
또 이렇게 쑥 밀도가 커서 섭입하게 돼서 사라진다면 해구다. 근데 대륙판이 만약에 밀려 올라간다면 스콕산맥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섭입하는 곳에서는 이제 이렇게 마그마가 생성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첫 번째, 해령 먼저 찾겠습니다. 해령. 해령은 딱 2개만 공부하면 돼요. 쌤이 지금 이렇게 세로줄 그어주는 데가 동태평양 해령. 여기 이렇게 세로줄 그어주는 곳이 대서양 중앙 해령입니다. 판가판이 발산하는 발산형 경계. 해양판이 멀어진다. 화산활동이랑 천발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가로줄무늬 같은 것들이 막 있죠. 해령을 축으로 이 사이에 좀 확대할게요.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해령과 해령 사이에 가로줄. 어차피 학교 시험 흑백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얘를 물어본다면 네, 변환단층입니다. 변환단층 스쳐 지나가는. 자, 그러면 또 어떤 지형을 찾아볼까요? 수렴형 경계의 해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구.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는 이런 곳이 해구가 되는 겁니다. 약간 섭입하는 쪽으로 삼각형이 돼 있죠. 근데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도 섭입하거든요. 이런 게 해구가 되는 겁니다.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합니다. 여기가 페루, 칠레 해구예요. 해구. 자, 그러면 여기 2라고 돼 있는 곳은 좀 강조를 할게요. 태평양판도 해양판, 필리핀판도 해양판이지만 더 무거운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했고 이는 해구가 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다는 마리아나 해구다.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모두 일어나고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찾아볼까요? 스콕산맥을 찾아볼까요? 스콕산맥. 제일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유라시아판이랑 인도 네, 판이 서로 수렴형 경계 충돌해서 대륙이 충돌해서 솟아오른 스콕산맥. 여기는 천발, 중발 진진이 일어나고요. 천발, 중발. 신발은 안 일어나요. 해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두꺼워서 화산이 네,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그마가.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여기는 좀 특이 지형입니다. 여기는 나스카판이 페루, 칠레 해구를 만들고 그럼에도 약간 밀려 올라가서 안데스 산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있고 이거 강조해야 되구나. 선생님이 아까 그려준 곳 여기 있죠. 북아메리카판은 내려가는데 태평양판이 올라가서 G라고 돼 있는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 변환단층 전발 지진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지형은 계속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지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기호로 표현된 곳이 뭐 발산인지 수렴인지 보존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지명도 학교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으면 다 외워주시고 네, 이렇게 외워주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해령 열곡대 당연히 발산형이겠죠. 그리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보존형 경계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까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수렴형 경계 복잡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주변부라서 꼭 외워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요. 여기가 일본 해구.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그렇다면 유라시아판은 밀도가 제일 작아요. 대륙판이니까. 그럼 해양판 둘 중에서는 그나마 필리핀판이 밀도가 작고 태평양판은 누구든지 아래로 섭입해버리니까 가장 밀도가 크다, 무겁다 이렇게 네,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호상 열도거든요. 지금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마그마가 분출돼서 일본 호상 열도가 생겼고, 그럼 애초에 섭입할 때부터 여기가 일본 해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호상 열도는 해구를 기준으로 밀도가 더 작은 대륙판 쪽으로, 안쪽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점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올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는 덜 위험한 편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지각 변동과 함께 판의 경계 부분까지 원래는 연결되지만 이 부분도 미리 개념 학습하고 문제 풀어서 한 번 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자료 보는 방법까지 연습을 하고 1회차 개념서 학습이 된 상태에서 기출문제 등으로 점검하는 형태의 학습이 이루어져야지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기가 많다라는 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것이고 외우기만 하기보다는 고등학교고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자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또 글로 표현되는 어떤 부분에서의 좀 오개념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시간을 꼭 투자를 해서 문제를 꼼꼼하게 풀고 바로 채점해서 오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